을 내려놓고 또 새로운 길을 가는데 같이 가겠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한 최고위 동안에 많이 배웠습니다. 대표님 폭삭 속았수다. 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거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최고위원 당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 근데 출마 선언 날짜가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내일 한다고 하는데 약간 텀을 줬던 것 같아요. 바로 하지는 않고 하루 지나가지고.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 오늘 일단 대표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예. 이제 뭐 바로 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갖고 할지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 뭐 급할 건 없지 않습니까? 출마 선언을 서둘러 하는 거는 이제 경선 과정에서 뭔가 이제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한 그런 의도도 그러네요. 있는데 그럴 예. 이유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예. 여유가 좀 있는 편이고요. 아마 경선 캠프도 지금 거의 구성이 다 됐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을 다 구성하고 또 비전을 내놨을 때 그게 경선용 비전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은 본선에 임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국정 비전이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좀 가다듬은 이후에 출마해도 늦지 않다 이런 판단인 것 같고요. 뭐 알려지기로는 내일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3년 동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구속될 위험성도 있었고 예. 또 1심, 2심을 거치면서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기도 했고 중간에 뭐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또 총선에서 대승하기도 했고 아마 본인이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감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요 MBC에서 의뢰한 여론조사가 좀 나왔는데 이 조사를 좀 요약해 보면은 적극적인 지지층 굉장히 많습니다. 적합한 정치인을 보수 진영의 후보들보다 월등히 앞서서 30%를 얻었는데 여기서 비호감 조사도 해봤더니 비호감 조사에서도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높게 나왔어요. 이 점이요, 박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될 최종 대선을 박 의원님 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의 숙제죠. 예. 호감도를 더 높이고 비호감도를 낮춰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후보들보다 인지도에서 월등히 앞서고 예. 또 경쟁력이 월등히 앞서 있다 보니까 팬도 두텁고 안티도 두텁고 뭐 이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번 대선의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과제는 일종의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보는데요. 자기와의 싸움. 당내 경선은 크게 의미가 있는 과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사실상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고. 네. 결국 지금 저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전히 지지를 유보하고 있거나 이제 비호감 이 여론층을 상대로 예. 어떻게 설득할 거냐, 어떤 국정 운영의 비전을 보여줄 거냐,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낮출 거냐. 이게 결국 이번 대선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직면해 있는 숙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과 내란으로 인해서 이번 대선은 굉장히 기울어진 지형에서 치르는 대선입니다. 예.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마땅히 대선의 구도나 프레임을 잡기조차 어려운 선거예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로서는 큰 실수 없으면 웬만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인데 실수를 줄이고 이제 본인에게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저런 이미지나 프레임 이것도 어떻게 극복하느냐.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실 이 적합한 정치인 조사만 보면 차이가 꽤 커요. 뭐 보수 진영의 모든 후보를 넣은 조사긴 합니다만 그나마 지금 보수 진영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이재명 대표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것도 예. 이런 거를 이런 여론을 반영하지는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전신이 1955년에 신익희 조병욱 박사가 만든 민주당인데 70년 역사를 가졌습니다. 근데 70년 민주당 역사상 당내 장악력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재명 전 대표보다 당내 큰 장악력? 당내 장악력을 가졌던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싸움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나타나는 여론조사도 보면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훨씬 높고 예.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득표율이 제한적이란 말이죠. 예. 결국엔 우리 정당은 그 문제를 파고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그러니까 지도자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끌어들여서 예. 반 이재명 정서를 자극하는 것이 우리 당의 대선 승리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모자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를 지난 2심에서 일부 덜어내기는 했지만 예. 여전히 많은 사법 리스크, 또 그동안 노출되었던 도덕적 리스크, 신뢰에 관한 위기,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가 결국 이번 대선 치러지는 과정에서도 그래요?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를 거라고 판단해 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적합 정치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럼 박 의원님, 이런 구도,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치러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 불리한 구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이재명 그 대표 전 대표를 향한 이른바 이제 뭐 국민의힘의 그런 어떤 이제 반대 캠페인이라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이미 현재 나타나는 여론조사나 저런 뭐 호감, 비호감 이런 지표에도 새로 반영될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일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워낙 할 말이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 이재명 카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선이라는 게 뭐 상대방에 대한 그 안티도 있고 네거티브 캠페인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하겠다 이런 비전과 전망 예. 이게 이제 대선이 총선과 다른 점인데 그 비전과 전망은 없고 오직 이제 뭐 반 이재명 이것만 가지고 선거가 되겠는가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는 총선이면 몰라도 대선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를 운영할 예. 5년간의 이 비전을 선택하는 건데 국민들이 상대 후보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찍어주십시오. 그것으로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예. 그거는 선거에 아주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요소일 뿐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 하나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오늘 또요 민주당에서 김동연 지사가 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했는데 김동연 지사도 저희가 뭐 사실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후보로 뭐 이렇게 사실상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동연 지사가 나서겠다고 하는 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일단 김동연 지사는 경기지사로서 경기도정을 본인이 무리 없이 운영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스스로도 내리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 회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제인데 본인이 이제 경제부총리까지 지냈기 때문에 적임자 아니냐. 그리고 이제 김동연 지사의 이제 약점이나 단점은 당내 기반이 굉장히 약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 뒤늦게 결합해서 경기지사를 지낸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본인의 정치 여정이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음이 있다. 그래서 이번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이 기회에 당내 기반도 본인이 이제 좀 다지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정치 여정을 좀 준비하겠다 이런 포석이 포함된 예. 그런 출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